상황이 통제되지 않고 있어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있어 러시아 안팎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 시위들은 그의 군사적, 정치적 통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시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푸틴의 대규모 전시 세금 인상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이 빈곤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반러시아 정서가 극에 달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수천 명이 로베르트 피코 총리의 친러시아 정책과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블라디미르 푸틴과 싸우라는 주장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지아에서도 반러시아 시위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으며 이 운동은 폭발적인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집권당이 1차 세계대전 시절에 독성 화학물질인 K에미테를 자국 시민들에게 물대포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입니다. 푸틴의 탐욕에 반대하는 러시아 도시들과 그의 영향력에 맞서는 유럽 수도들에서 저항이 분명해졌습니다. 전쟁의 대가는 전 세계적 민주주의 반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시민들은 블라디미르를 공개 비난하며 전쟁세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한번 들어보세요. 맙소사, 러시아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호소합니다.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우리는 러시아의 경제뿐만 아니라 고국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믿는 직원들의 삶도 함께 성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믿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류의 침묵 속에서 사형 선고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없이. 세법의 변화는 수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의 위반이며 이것은 의원들의 신뢰 남용입니다. 우리의 수익성은 아무도 보지 못한 일정 위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먹여 살릴 수 없는 가족들의 텅 빈 선반입니다. 오 신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칙령에서 인용된 말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치우라고 했던 동상 아래에 묻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경제의 근간이라 부르는 것을 위해 자비와 생명을 구합니다. 이 조용한 관료적 처벌을 멈춰주세요. 우리 도시는 아직도 작업장이 운영 중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 소상공인이 죽는 걸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더는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멈춰요. 세상에. 지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전쟁이나 푸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러시아 정치인과 의회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의회가 이제 통과시킨 이 법에 따르면 2026년 즉 몇 주 후면 러시아의 모든 시민들의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건 러시아 의회가 자금 부족으로 이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푸틴의 침공에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푸틴이나 전쟁에 항의하지 않을까요? 러시아에는 모두가 따라야 할 단 하나의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에게 항의할 수 있고 어떤 법에도 항의할 수 있지만 차르에게는 항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좋은 예를 최근에 봤습니다. 몇 주 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고 싶어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이상한 법인데 정부에 불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위 도중 시위대가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변해 러시아 내 모든 일을 푸틴에게 직접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위가 빠르게 해산되었고 시위대가 두 번째 허가를 신청했을 때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 지방정부는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에서 중요한 점입니다. 정부가 허가해줄 때만 시위를 할 수 있고 만약 시위를 너무 많이 하면 체포되어 바로 굴락으로 보내집니다. 푸틴은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 자신의 국민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리도 블라디미르에게 불행하게도 그는 해외에서는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서 정부가 러시아의 너무 친화적인 곳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부터 시작해봅시다. 몇 주 전만 해도 슬로바키아 수도 등 여러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시위들은 총리와 친러시아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였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코는 4차례나 나라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매우 친러시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슬로바키아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 정책에 항의했을 때 그는 공개적으로 만약 자신의 러시아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가서 푸틴과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이 지도자와 그들의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코의 말에 따르면 만약 그와 의견이 다르다면 그냥 러시아와 직접 싸우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죽을지 아십니까? 그 검은 티셔츠를 입고 자신이 영웅이라 생각하고 이 전쟁이 두렵다면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은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도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11월처럼 떨고 있군요. 다시 한번. 젊은이여, 어서 해봐. 자, 일어나서 걸어봐. 보통은 그게 다야. 우크라이나에서 싸워라. 우리는 기쁠 거야. 신이시여. 피코는 흔히 평화주의자라 불리는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로 평화주의는 전쟁광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약자들에게 무기를 포기하고 파멸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강자들은 사랑하는 것을 지킬 힘이 있지만 자제와 사과를 강요받고 반면 폭력적이고 약탈적인 자들은 용서와 관대함을 받습니다. 평화주의는 진정한 평화 추구가 아니라 동정심으로 포장된 강제 복종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도덕적 명확성을 극단주의로 방어를 도발로 봅니다. 평화주의자들은 양이 늑대와 협상하라고 요구하고 양이 잡아먹히면 그 책임을 양에게 돌립니다. 평화주의자들은 전쟁도 막지 못하고 평화도 이루지 못하며 방어자에게 해를 주고 잔인한 자를 도와줍니다. 그들은 저항을 부끄럽게 해 갈등과 정복을 촉진합니다. 전쟁은 잔인하고 쓰라리지만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일부는 싸울만 합니다. 평화주의자는 평화라는 환상만 믿고 이를 위해 무엇이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가 좋아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연설을 보여드리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그는 이 연설을 소련에 대해 이야기할 때 했지만 지금의 푸틴의 러시아에도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을 바로잡겠습니다. 평화와 전쟁 선택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평화를 얻는 확실한 방법은 다음 순간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도 우리가 택한 길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은 더 큰 위험이 유화 정책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선의의 자유주의 친구들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유령입니다. 그들의 수용 정책은 유화 정책이며 그것은 평화와 전쟁 사이의 선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항복 사이의 선택만을 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용하고 계속해서 물러서고 후퇴한다면 결국 우리는 최종 요구, 즉 최후 통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니키타 흐르쇼프는 우리 대답이 무엇일지 자기 국민들에게 이미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냉전 압력에 굴복해 물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최후의 최후 통첩을 전달할 때가 오면 그때쯤이면 우리는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항복은 자발적일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우리 중 일부가 평화를 위해 어떤 대가도 감수하거나 죽는 것보다 공산주의자가 낫다고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논평가는 그가 차라리 무릎 꿇고 살기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쟁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모두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과 평화와 인생이 그 정도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슬과 노예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살 만큼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평화주의자들은 이 전쟁에서 많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죽으니 우크라이나가 항복해 젊은이들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 평화의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러시아가 점령 중인 지역입니다. 푸틴은 자신의 군대에서 총알바디로 쓰기 위해 청년들 최대 1만 명을 강제로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추가 영토를 내주면 생길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러시아에게 더 많은 역량, 더 많은 우크라이나 자원, 그리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 인력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그 인력으로 다음 유럽 국가를 공격할 것입니다. 폴란드 외무장관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죠. 러시아는 팽창주의적 신제국 국가 이데올로기를 확립했고 그 이데올로기로 자국 군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국민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있었고 그 말이 육신이 되어 결국 이웃 나라들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지아, 지금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그 나라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산업,
인적 자원을 이용해 더 나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의 군대를 우리 국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틴은 또한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시베리아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차르 시절 스탈린처럼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싸울 능력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항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는 또 다른 나라는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에서 반러시아 시위가 다시 힘을 얻는 듯합니다. 보시다시피 시위는 1년을 훨씬 넘긴 370일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실제로 자국 시민들을 상대로 물대포의 화학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대는 이 화학 물질의 1차 세계대전 때 쓰인 카마이트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독성 물질에 노출된 후 며칠간 피부가 타는 듯 아팠고 씻어도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지금 시위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시위대는 정부와 정권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실제로는 1년이 넘도록 연속적으로 시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곧 전용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위대가 단순히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수십만 달러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월 평균 소득이 약 7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 중 많은 사람들이 단지 나라를 위해 싸우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선거를 조작하고 러시아, 푸틴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지에 관한 자세한 영상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의 문제는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에 수익 창출 제한이나 조치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저희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도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모두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제약 없이 플랫폼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방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 주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